빠지는 말, 그리고 어떤 불법 수단을 동원한 무정부주의 시도도,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중들에게 2시간 동안 징집 또는 입대를 방해하는 연설을 한 것이 나라가 외국 세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을 때 국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버리려 하는 경솔한 운동이라는 이유로 반역죄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도 있다. 또한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안보국의 기밀을 위키리스크에 누설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에드워드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다. 심재철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이 관점에 따라서는 국가 반란의 간첩죄로 기소된 스노든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인다.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 사실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치국가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 대상, 시기와 사실, 국가기밀에 접근할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제정해 정식의 법률기구를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법치 파괴와 국헌 문란에 대해 공론하에 붙여야 할 것이다. 특정 정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법 질서 수호에 책임있는 자리인 국회 부의장직에 있는 심재철 의원으로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지적을 하였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심재철 의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치 공세를 피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바, 그리 되면 국회 부의장직을 기꺼이 사퇴하겠다고도 약속하였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국민 대토론회로 민주시민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첫째, 각 부처 과거진상조사위원회 위원회 전력과 전과. 둘째, 과거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회 추천과 선발 과정. 세 번째, 청와대의 개입 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 과정. 네 번째,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다섯 번째,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 자료. 여섯 번째,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일곱 번째, 적폐청산기구의 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를 밝혀라. 이 엄중한 북핵위협의 준전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순국선열을 포함한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겸허히 반성하면서 과거로가 아니라 미래로 전진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부의장 심재철을 대변하여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재인 정권에서 화이트리스트로 지목돼서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PC도 압수당하고 집안, 그 다음에 저희 빨간차까지 압수당했는데, 아마 이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저를 좀 지목을 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선한 이웃 봉사단의 김은진 대표님
의원께서 대표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신 있는 심재철 부국회의장의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특별히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국민의 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놓고 포퓰리즘 전문가이고 좌파 교육감에 맞춰인 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서 정말 학생의 인권조례와 혁신학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성을 타승하고 있는지 정말 개탄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언론도 정치가 왜 개입돼야 됩니까? 왜 학교의 전교조 정치인이 개입돼야 됩니까? 이런 모든 좌파 교육감들이 또한 17시대 교육감 중에서 14시대를 움켜잡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2018년 2월에 교육감 생활은 너무나 불안적인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목표로 삼고 불안한 나라로 정말 굶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시키고 정말 교육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단순간에 교육에 정치가 작용하고 또 전교조가 학교를 망치고 민노통이 경제를 망치고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 마땅히 문재인 정부를 각성하고 탄핵해야 될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반듯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튼튼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목숨 걸고 자녀들 키웠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안한 지금 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이 정부를 고발하고 이 정부의 잘못을 우리가 낱낱이 캐내서 정말 더 잘될, 더 부강하고 더 반듯한 나라로 세워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흥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금 부패해지고 그 혼란한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정상적인 걸 알고 계시죠? 정상적이지 아니한 걸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향성 평준화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향성 평준화는 결국 평등이라는 건 무엇을 갖고 옵니까? 인권이라는 무분화에 열정이 저하되고 인재를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정치화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작용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건전한 국민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부형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원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외고, 현존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길 바랍니다. 이 현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라! 또 한 가지, 무상교육의 확대입니다. 여러분, 막대한 예산 자원도 없으면서 무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산 비용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된 그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진다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또한 수능 적대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교육비가 이걸로 인해서 우려될 가능성이 있고 또 판별력의 상실로 선별의 공정성을 잃어갈 수가 있고 대학 입시 선발에 막대한 자유돈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수 학생들을 길러내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야 될 것이 이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것이고 이 현 정부는 이것을 뒤집어갖고 역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혁신학교의 확산입니다. 혁신학교의 확산이 무엇입니까? 전교조 교육입니다. 여러분, 혁신학교의 확산으로 학교 현장이 확실화되고 혁신학교 특혜로 일반 학교가 역차별되게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는 언론과 교육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적폐라는 미명아래
잘못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의 깨어있는 정신과 잘못되어져가는 이 나라 교육이 정상화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요? 맞습니다. 왜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불법적으로 말이에요. 예, 김윤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적폐라는 이유로 지금 탄압을 받고 계시는 반국가교육 척결연합 국민연합의 이계상 대표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놈들 끌어내서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법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법적인 진행 절차를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올바른 말 한 분이 심재철 의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심재철 의원을 잘했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심재철 의원이 4명을 바로 내란죄라고 그랬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적파는 끝났습니다. 김정은이가 언제 내려오냐 그것만 남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촛불폭동으로 정권을 탈취했죠. 탈취하고 그 다음에 요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애국보수 세력을 전부 감옥에 보내고 끝나면 그게 바로 공산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손을 잡고 여러분 산불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산불정책이 미국의 사드를 다시 더 놓지 않겠다. 그 다음에 요새는 미사일 전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가서 미사일 협정을 쉽게 얘기하면 한 겁니다. 그것 폐기하겠다. 그 다음에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겠다. 이렇게 미국과 약속해놓고 중국에 가서는 이걸 다 폐기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 몰아내고 적파 통일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서론을 얘기해서 간단하게 이 문제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국정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70년간 보면서 우리나라 1급 정부가 다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국정원 내에서도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좌익들로만 구성된 과거사 청산위원회라는 것이 들어가서 민간이 들어가서 그 1급 비밀 서버를 다 뒤져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북한 공작까지 전부 뒤집어서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실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그 위원회가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바로 좌익들만 구성된 위원회가 들어가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국정원장은 이미 고발이 돼 있죠. 한변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국정원은 아무나 가서 그렇게 뒤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으니까 내란죄이다. 또 문재인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 그래갖고 지금 국회에 국정원 개정법을 내놨습니다. 대공수사법을 없앴다는 얘기는 국정원에서 간첩 잡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간첩 천국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손으로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이버, 여러분 잘 알고 요새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그러죠. 남북한이 바로 이 인터넷 속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하는데 하루에 수백만, 천만 건이 사이버에서 돌아다니는데 군대 그 사이버 팀에서 글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한 것이 하루에 10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바로 나라를 흔들어놨다. 그래가지고 사이버 사령부를 없앤다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기무사령부도 없앤다고 그래요. 그러면 간첩 잡는 곳을 다 없애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하게 무력화하게 시키면 대한민국은 좁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적화가 이미 끝났습니다. 국정원 해체 다 됐죠? 군 무력화돼서 기무사령부 해체했죠? 해체한답니다. 해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부대 해체 일보 직전이죠. 그러면 뭐 갖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정보전쟁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정보를 주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하고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정보를 주니까 국정원 통해갖고 전부 어디로 빠져나가나 그 다음날 김정은이 책상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정보를 국정원에다 의뢰해서 바로 공유를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의 CIA가 나와가지고 직접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미국의 왕따를 당하고 있죠. 근데 문재인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종교단체, 내가 오늘 아침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이가 나보고 물어요. 문재인이가 어제 갔더니 미국한테 절대 북한 선제 폭격 못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 그래서 지금 그게 미국의 내정 간섭이다. 문재인이가 얼마나 문재인이가 머리가 골비었으면은 미국이 지금 북한 핵이 13,500km를 날라고 워싱턴하고 뉴욕이 다 사정거리에 들어왔는데 자기 나라가 지금 원자탄에 맞게 생겼는데 문재인이가 북한 폭격하지 말라고 폭격 않겠습니까? 미친놈이다. 미친놈 한마디 얘기면 미친놈 정신 나간 놈이에요. 어떻게 미국 내정 간섭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합니까? 그리고 중국과 한패가 돼서 미국 몰아내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안보이가 뭐냐? 미국만 몰아내면은 지금 청와대 주사파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시죠? 1급 공무원 중에서 54%가 주사파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24%가. 그 다음에, 임종석이 밑에 있는 그 임원 중에서 54%가 주사파입니다. 완전히 청와대는 공산혁명군이 지금 장악이 돼 있어요. 거기 지시에 의해서 바로 대한민국의 적화 하나하나 적화돼가는 겁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왜? 이걸 싸워서 문재인이 끌어내지 못하면은 김정은이 신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며 살게 만들려면 문재인 정권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지 않으면 이게 다 끝나갑니다. 지금 안보가 완벽하게 무력화됐어요. 그 다음에 경제가 완전히 무력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국내에 퍼져가지고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 좋을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개인 기업 기초임금이 작은 사람들한테 13만원씩 뭐 54만 원을 준답니다. 이게 미친놈이지. 어떻게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개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보수를 줍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끝나면서 9만 명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좌경화된 늘려가지고 장악한 게 어디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법조계, 검찰,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노동부 이런 데를 장악해서 완벽하게 지금 이 공무원들이 좌경화되는데 거기다 또 17만 명을 늘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주는데 17만 명 늘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완전히 좌측으로 기울어져서 구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건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적화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한테 쏘으면은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운데 나오셨는데 앞으로 우리는 문재인 끌어내는데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부대 나와서 제가 좀 아는 바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한민국 사이버 부대가 약 500명 정도 있고 북한 사이버 부대가 약 6,000명 정도 있습니다. 미국이 약 8만 명 정도 있고 중국이 약 18만 명 정도 된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에 댓글 알바들이 있는데
약 10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다들 사이버 부대원들이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시민연대 이상진 대표님 대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이해해서 난장판이지요. 아주 개판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여기 나오신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께서 아주 용기를 발휘해서 현 정권의 핵심 4사람을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내란죄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내란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은 아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촛불부대를 위해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업무가, 정권을 찬탈할 때의 업무가 우선 정권을 찬탈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죄를 이렇게 찾으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산으로 탄핵을 시키고 정권을 찬탈했는데 1년 동안 죄를 찾아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굉장히 초조합니다. 예,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없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권하고 문재인과 그 애는 다 물러나야 되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하는 중에 드디어 내란죄의 위험을 안고도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고 국정원의 1급 비밀을 노출시켜서 드디어 내란죄를 제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재철 부의장께서 용기를 내서 말씀하신 내란죄, 그게 4사람뿐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백 명 될 겁니다. 그 내란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찾아내어서 고소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그 고발하는 사람이 수십 명 되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는 쫙 고발인으로 연명해서 고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고발인이 됩시다. 어디 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대한호국당 오산전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용기 있게 불의와 당당히 맞서고 계신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당하게 총체적 난국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가시밭길로 가주십시오. 최근 11월 2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민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들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열쇠로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행위는 조사가 아닌 수사이므로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즉각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검찰의 불법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 법원 역시 검찰이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 수사 공고를 받아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법률 대응 기구를 출범시켜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참으로 신랄하고도 통쾌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예상한 바대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연일 집중 성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자유대한민국당에서는 모든 것이 좌편향되어 보니 위중한 현 시국에서 속된 말로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를 해야 하는 이러한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여 알아보았다. 2000년도에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서 합의된 6.15 선언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6.15 선언 찬반 조사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한나라당 의원은 심재철, 정봉준 의원 단 2명뿐이었다. 2005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정교회자에 맡길 수 없다며 반정교조 투쟁을 하였고 2008년에는 과거 MBC 기자로 근무했던 심재철 의원이 MBC의 광업병 선동을 비판하고 폭로한 바 있다. 특히 2012년에 반국가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를 강제해산하며 그 구성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2012년 6월에는 심 의원이 종북 세력 국회 진출 저지를 위한 시민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종북조사파들의 국회 진출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애국가로 부르지 않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라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과거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대학 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와 복지 포퓰리즘에 앞장섰을 때도 가장 먼저 비판한 이가 심재철 국회의원이었다. 현재 오선 의원이며 국회의장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과거 MBC 기자 시절에 태극과 정면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할 실시한 공약 이해 평가에서는 공약 이행률 평가 83%를 기록했고 국회 출석률 98%를 기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7년 국정감사 의서 의원으로 선정되고도 하였다. 특히나 지난 6월 29일에는 모두가 애써 잊으려고 하는 제2연평해전 15주년 행사에도 참석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하며 연관되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서울역 회군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80년 당시 김대중을 지지하던 많은 수의 폭력 시위대가 전국 규모의 광주 사태를 서울에서 일으키려 했던 사건이다. 1980년 5월 18일 앞서 5월 15일 폭력 시위대가 청와대와 방송국을 점령하기 위해 버스를 탈취하여 경찰을 압사시키고 남대문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길을 모두 열어 자칫 폭력혁명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날이었다. 그런데 서울역 광장에서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이었던 심재철이 갑자기 서울 시위대의 유혈 사태 확산을 우려하여 시위대 해산 명령에 내놓으로써 김대중을 지지했던 폭도들의 그에게 그만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심재철 국회의장은 지금도 1980년 봄 당시 서울역 회군은 현명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끝으로 다음은 심 의원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당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제가 나선 겁니다. 현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즘 초재선 의원들은 용기가 없는 건지 너무 조용합니다. 위험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혹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그저 자신만의 아님만을 생각한 채 방관하고 있다.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가득한 안타까운 현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와 안위보다는 조국을 선택하신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다시 한번 당신의 용기와 감사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당 청년들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이
같이 용기 있는 우파들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끝까지 힘내십시오. 이에 여기 모인 우리 애국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언론들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을 향한 총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비겁한 보신주의에 빠진 초재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셋째,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다섯째,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 변창훈 검사, 국정원 정모 변호사의 사인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당장 공개하라. 2017년 12월 7일 자유대한민국당 단장 오상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을 내 원죄로 고발하라! 고발하라!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다음은 16시부터 저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가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임종석, 서훈, 윤석열을 내란죄 및 외환죄, 여적죄, 기타 많은 죄들을 등등등을 이로 고발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집회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이 기자회견상에는 많지만은 집회하는 과정상에서는 음악도 틀 수 있고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여러가지 퍼포먼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무대를 설치해놨고 음향장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동참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 들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 가는 길은